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사 LG의 오현준 멘토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분명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에 저와 함께 이런 시장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리고 오늘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오늘 조정이 굉장히 심하죠.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 시장이 특히 3.3%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짜로만 봐도 금요일 날 수급이 항상 좋지 않아요.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장에서는 특히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락할 만한 악재가 새로 나왔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매도세에도 흔들릴 만큼 현재 시장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가의 양시장을 끌어올렸던 수급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기관의 이런 매도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주식형 펀드로는 순유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기관의 매수 여력이 현 시점에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는 조만간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의 수급의 키, 시장의 방향성은 역시 외국인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언제 들어온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중국 경기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수록 국내 증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현재 중국 증시가 지금 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휴장이죠. 그래서 6일까지 휴장 이후에 7일 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개장되는 7일에 지수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해 지수의 재개장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업종이나 종목, 섹터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IT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T 대형주라든지 IT 부품주가 가격 매력에 의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완만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도 전반적으로는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낙폭과대 IT주들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IFA 2015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등 대형 IT주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 중소형 중에서는 KH 바텍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현재 주가,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분할로 모아가시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은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종목이 포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편입한 스카이라이프 지금 8.5% 수익률이고요. LG우플러스는 22.8%, 포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편입했던 이마트 마이너스 0.2%,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월 28일 날 편입했던 넥센타이어 4%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약간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목별 대응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라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UHD TV 부분의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UHD TV 고화질 방송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수록 동사에는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처용 2
2라고 해서 OCN에서 초고화질 드라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OCN 드라마가 실제로 이제 고화질, 화질이 이제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고화질 TV가 앞으로 계속해서 채널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수록 스카이라이프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셔도 전혀 무리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현재가 19,7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딱 매물대를 밟고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수급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카이라이프의 시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이전에 기록했었던 24,000원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U+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중에는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좀 방어주기 때문에 최근에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기대 계속해서 이어나가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최근에 IoT 부분, 사물인터넷 부분에서 협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IFA 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들을 선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LG U+도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어느 정도 엮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움직일 때 LG U+도 언제든지 시세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로 보시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깨진 않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박스권 사이에서 이제 가격 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상승 직사각형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에서 박스권 상단까지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뚫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부분 가장 좋고 통신 3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 부분에 그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외형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 늘어난 온라인 모바일 주문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마트 타운이 조성이 됐어요. 일일 방문객 수도 굉장히 높고 관람객들의 이제 호조를 좀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화장품과 유아용품 부분의 편집숍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마트가 예전처럼 이제 마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점점 외형 확장, 신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신세계 백화점과도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 이마트와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붙어 있죠. 마트와 백화점의 경계가 모호한 수준까지 옵니다. 종합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마트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이마트가 국내 마트 업계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죠.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나 제약주, 게임주나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마트주는 그렇게까지 고성장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은 소외됐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약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주가가 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물대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의 매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근처죠. 현재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전 고점이 25만 원 정도 한번 노려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넥센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장에서는 2.29% 정도 조정이 나오지만 시장의 하락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종목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효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넥센타이어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드렸던 게 바로 환율입니다. 어쨌든 달러 대비해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부분의 매출이 가장 높은 업체가 타이어 업체 중에서는 넥센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세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최초로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 렌탈 부분에서의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모멘텀
자금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넥센타이어는 뭐 추세가 무리가 없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의 조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가적인 랠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전고점 부근의 저항이 딱 맞닿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강한 상승이 이 다음 가격대의 17,000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 부분을 빠르게 뚫어낼지 않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넥센타이어 역시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최근에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성 있는 대형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한 택배 관련주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CJ 대한통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CJ 대한통운을 가지고 온 주요 모멘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내 택배 시장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1년에 17억 상자 정도가 이제 유통이 돼요. 그렇다면 개인당 물량이 이제 34상자 정도는 되거든요.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택배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저도 집에서 택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규모로는 4조 원 규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성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매년 10% 정도의 고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택배 시장은 앞으로도 양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CJ 대한통운은 CJ GLS와 대한통운이 합병하면서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을 3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명실상부한 시장을 선도하는 1위 업체다라는 부분, 그만큼 양적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택배 처리 능력을 최근 일간 440만 상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추석이라든지 물량 증가에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기 때문에 택배 물량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의 수혜도 CJ 대한통운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7월부터 공영 홈쇼핑 주간 택배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 홈쇼핑에서 주문하는 물량은 CJ 대한통운이 전부 다 소화를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에서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CJ 대한통운의 택배 증가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택배 시장 증가율이 10% 정도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택배 전체 증가율이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 12%, 14%대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CJ 대한통운은 20%, 23%, 26% 평균 택배 시장의 성장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 시장에서 1위 업체인데, 이 1위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것 같아요. 이 택배 시장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되는 산업입니다. 100개를 생산해서 파는 회사보다 1000개를 생산해서 파는 회사가 한 개당 물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겠죠. 택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넓은 사업 권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배송에 있어서도 다른 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경쟁 우위는 상대적인 시장 상승,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택배 시장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3사의 택배 물량도 똑같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 3사 택배라고 한다면 CJ 대한통운 그리고 현대, 한진택배를 둘 수 있습니다. 이 3사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온라인 쇼핑은 아직까지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택배 회사의 물동량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O2O 시장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업체 온라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샵인도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에 입점하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의 샵인도에 들어가시면 백화점에 있는 상품이 그 실물 그대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문을 하시면 백화점 상품을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만큼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촉진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의 성과가 택배 물동량 증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택배업체의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요. CJ 대한통운의 평균 택배 운임 추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택배 업체들을 가장 크게 눌렀었던, 가장 크게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택배 가격의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92년도에 택배 시장에 출범했을 때는 평균 단가가 박스당 4,0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4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죠?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2,900원대에서 지금 2,449원까지 평균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평균 택배 단가가 떨어지면 기존 택배 업체에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택배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가격 경쟁으로 기존에 원래 택배 업체가 한 30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업체 중에서 절반이 이제 거의 구조조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CJ 대한통운 포함해서 15개의 택배 업체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끼리만 이제 앞으로의 경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택배 가격의 하락 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죠. 손익분기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택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빠르게 택배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향후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CJ 대한통운도 택배 가격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택배 가격 평균 판매 단가가 현재 2,449원에서 2,700원 수준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CJ 대한통운의 마진을 크게 늘려주는 부분이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택배를 보내는 이제 기계입니다. 편의점에 가시면은, 포스트박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기계예요. 이 앞에 보시는 이 발을 밖으로 빼시면은 이제 그 택배 상자를 올려둘 수 있게 공간이 나오고요. 거기에 택배를 올려놓으면 가격과 이제 배송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미니 가입을 실행을 하시면 이제 편의점에 가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가격도 싸고요. 편의점은 집 근처에 모두 있으시죠. 그만큼 택배를 보내기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CU와 GS25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편의점 1, 2위 시장이죠. 그만큼 대부분의 편의점 업체에서 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두 편의점 업체가 계약한 택배 회사가 바로 이 CJ 대한통운입니다. 편의점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J 대한통운이 택배사에서 수익을 그대로 다 가져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택배 이용률은 매년 30% 정도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의 고성장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 전국에 2,7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은 2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체국의 10배죠. 그만큼 손쉽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만큼 택배 물동량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모든 편의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그 서비스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CJ 대한통운의 전반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이제 매출액이 2조 6천억 정도에서 이제 형성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5조 원 규모까지 끌어올리죠. 딱 3년 만에 매출액이 2배 뛰었습니다. 그만큼 택배 시장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400억대에서 2,000억대까지 끌어올라갔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700억대에서 지금 800억대. 물론 이제 2013년에 적자가 한번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내년에는 1,0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그 순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부분은 택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택배 가격 인하에 대한 랠리가 거의 그치고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한다면 매출액이 이렇게 큰 폭 성장하는 만큼 단기 순이익도 그에 따라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표를 통한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CJ 대한통운이 택배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긴 한데 실질적인 수익을 택배에서만 내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하역이나 운송, 보관 등을 하는 CL 부분, 또 창고 운영이나 포장 등을 하는 포워딩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택배업체와 마찬가지로 아주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알리바바와
국제 특송 화물 운송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화물 운송기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아주 큰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까지 CJ 대한통은 이제 거의 내수주였다고 보시면 돼요. 내수에서 하역이나 뭐 보관이라든지 운송, 택배 사업을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시장이 해외로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시장으로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해외 역직구의 성장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중국 제품들 많이 쓰시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 제품을 많이 쓰면서 중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해외 직구를 CJ 대한통운의 택배가 담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수에 묶여있던 5천만 인구에 묶여있던 택배 물량이 13억 인구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외업 성장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해외 역직구 시장이 최근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는 부분의 수혜를 CJ 대한통운이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중국 냉동물류 회사 룽칭물류 인수전에 참여를 했죠.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다소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향후에는 이 부분의 모멘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룽칭물류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룽칭물류에 대한 인수가 좀 확정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의 외형 성장이 조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CJ 대한통운의 이제 차트 가격 전략은 제가 이에 말씀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매수가 17만 5천에서 18만 원 제가 밴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2천 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 룽칭물류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제 모멘텀이 약간은 소진이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매물대를 소진하느라고 다시 한번 조정이 왔어요.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말씀드린 대로 17만 5천에서 18만 원 밴드로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때 담아가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18만 2천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소폭 조정 시에 사실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두세 분할 정도 분할 매수를 염두를 하시고 담으셔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락하는 추세는 이미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구간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CJ 대한통운은 전형적인 기관 수급주입니다. 기관이 당겨주면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CJ 대한통운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전 고점의 매물대가 강하게 될 부분, 해외 성장 모멘텀만 제대로 부각된다면 충분히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게 됐을 때는 그때 목표가를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만 2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 전체적으로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말씀드린 게 사실인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관점 하에서 16만 2천 원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J 대한통운에 대한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2015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오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기는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난세의 영웅이 될 종목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여의도 동부증권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오시면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 전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또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종목 세일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이지만 모두 힘내시고요. 저와 함께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